2021년 연말정산하는 법 꿀팁 총정리. 자,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세 채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먼저 여러분들 개념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개념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놓치기 쉬운 증빙들, 또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소득세가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퇴직소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겠죠. 그리고 퇴직소득은 따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요,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상이냐 2천만 원 초과냐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가 된다는 것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영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자들도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 또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분들은 근로소득자를 대체로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자들은 2월까지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3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연말정산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이 근로소득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소득이 있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쭉 발생을 하겠죠. 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얼마가 있었냐면 200만 원씩 매월 소득이 있었고, 이거를 근로소득 간이 원천세액표라고 하는 걸로 원천징수를 매달 19,520원씩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가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그래서 1,520원씩 12개월 동안 뗀 거를 합해봤더니 14,240원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도에 원천징수를 한 거고요. 이거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제대로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 20만 원 정도 됐으면 34,240원만큼 더 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말정산 이후에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이 공제 내역을 보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계산의 흐름을 보면요, 근로소득은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하려면 내용들이 알아야 되는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이렇게 빼도록 돼 있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공제사항이 나옵니다. 기본공제사항,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사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그 밖에 소득공제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세율은 소득세법상 세율이 6%에서 42%까지 돼 있는데, 근로자들은 대부분 1,200만 원에서 8,800만 원, 15%나 24%의 구간에 걸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금을 곱하고 난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세액공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든가 자녀세액공제,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보면은요, 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게 더 둘 중에 유리하냐라고 보면은 세금을 거치기 전에 내느냐, 세금을 후에 내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똑같이 100만 원인 경우에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소득공제는 이렇습니다. 총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1,9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곱하면 부담세액이 285만 원이 나오죠. 그렇지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서 바로 세금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100만 원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세액이 2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세금을 거치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게 훨씬 크죠.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절세 항목의 절세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많이 나오는 카드 세액공제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나는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고 카드를 많이 써야겠다, 이거 소득공제예요. 차라리 세액공제 항목들에서 내가 얼마나 더 챙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한번 보면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집계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료를 조회해서 전부 다 클릭하면 기부금 금액도 마지막에 어떤 거가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부금이 나타나긴 하는데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받아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나 절에서 받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가족들만 나오고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 이런 분들은 누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공, 동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등 누락된 가족의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특히 마지막에 소득공제 자료를 내려받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USB나 메일로 회사나 세무법인에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돼요. 특히 이걸 출력해가지고 프린트로 해주시는 분들,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냥 주시는 게 나아요. 특히 스캔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PDF 파일에 비번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카드 조회가 첫 해이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되는 게 있을지 몰라요. 의료비도 처음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입을 했을 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로 증빙을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공제가 됩니다. 3.3% 소득이 있거나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안 됩니다. 또 배우자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굉장히 소득이 안 좋아서 결손이 나서 폐업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양도소득 금액, 임대소득 금액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도 유의하시고요. 중복공제, 이거 굉장히 많이 국세청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요. 자녀공제나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나도 받고,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 공제도 형제들이 중복으로 나도 받고 다른 형제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사항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질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냐, 또 맞벌이 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세세액 공제 이런 거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세요. 오늘 연말정산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